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26일차 실내 구간 Z분포, T분포, 모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Z값이 이 실내 수준에 따른 어떤 표본 평균의 범위, 즉 실내 구간을 어,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이 실내 수준이라는 용어가 이 실내 구간에 이 모수가 위치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믿음을 확률로 표시한 것이라는 걸 또 알았죠. 그래서 또 이 실내 수준을 뭐 90%, 뭐 95%, 99%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뢰 수준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알파라는 거는 허용 오차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용 오차 수준. 그래서 이 100%에서 신뢰 수준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90%이면은 허용 오차 수준 알파는 10%가 되는 거예요. 자, 신뢰 수준이 95%면은 알파는 5%. 자, 99%면은 알파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 저 왼쪽에 그림 25.4 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신뢰 수준이 뭐 95%면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어, 요 얘기는 이 곡선에서 요 구간 안에 이 곡선 아래에 이 영역이 면적이 0.9란 얘기죠. 0.9.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영역 있죠. 나머지 영역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나머지 영역. 자, 이 나머지 영역이 알파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데 알파를 2로 나눠주는 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신뢰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알파, 허용 오차 수준으로서 이 100%에서 이제 신뢰 수준 뺀 값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요 알파의 의미는 또 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다만 여기서는 허용 오차 수준을 알파라고 하고, 이 오차 수준의 계산은 100%에서 신뢰 수준의 어떤 확률을 뺀 값이다. 그렇게만 이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속성은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신뢰 수준에 비례하죠. 그죠? 예. 자, 이 신뢰 수준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구간도 여기 보시면 구간도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져요. 더 넓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뢰 수준에 비례해가지고 신뢰 구간이 이제 넓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신뢰 구간이 넓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오차 한계가 커져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신뢰 수준은 95% 정도를 설정해서 이제 활용을 이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95% 정도 한다. 이게 무조건 어, 넓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실내 구간의 추정은 이 모집단의 이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하고 모르는 경우에 따라서 그 추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에는 Z분포를 사용하고요. 모르는 경우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는
T 분포를 사용하여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Z 분포 사용해서 추정할 때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나 뭐, 또는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고요.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는 자, 이 스튜던트 T 분포표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Z 분포와 신뢰 구간 추정에 있어서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에는 미지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자, 이렇게 계산한. 자, 보시면은 자, X 우리 일단 여기서 이제 그 모평균은 모르는 모평균은 몰라요. 그래서 미지의 모평균에 대한 이제 신뢰 구간 추정하는 건데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 Z 값인데 Z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허용 오차 수준 자, 알파 허용 오차 수준 알파에 대한 이제 Z 값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 신뢰 수준이 만약에 90%라고 하면은 자, 알파는 자, 양쪽을 다 합쳐가지고 10%거든요. 그러니까 5% 5%씩 되죠. 예. 그래서 자,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2분의 알파. 그래서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Z 값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뭐라고 했어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신뢰 수준에 대한 허용 오차 수준, 알파의 Z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 또는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구하고 자,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와 곱해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그 알파는 알고 있지만 모집단이 정규 분포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자, 표본의 수가 30개 이상이고 자, n이 30개 이상이고 표본의 분포가 대칭이다. 표본의 분포가 자, 좌우로 이렇게 대칭이다. 대칭에 이제 가깝다 하면은 가깝고 이상치가 없다. 뭐 뚝 이렇게 이상치가 없다면 신뢰 구간 공식을 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모집단이 외도가 심하거나 이상치가 있는 경우라면 표본이 충분히 커야 한다. 자, 이거를 이제 정규성 가정이라고 한다. 예,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교재 예제 26.1이에요. 자, 음료수 공장에서 출하하는 250ml 규격의 병에 담겨 있는 음료수 제품은 표준 편차가 자, 1.50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대요. 자, 20개의 표본, 20개의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음료수의 양을 측정해서 평균을 구해보니 평균이 자, X 반은 247.3이래요. 자, 모집단위 정규 분포니까 표본 평균도 자, 모든 표본 크기에 대해서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겠죠. 자, 신뢰 수준 95%의 구간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수식을 한번 보시죠. 자,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자, Z값인데 뭐에 대한 Z값이 신뢰 수준 95%에 대한 Z값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영역이 0.95니까 그죠? 나머지 두 개 영역이 합쳐서 0.05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0.025가 되는 거죠. 이쪽 다. 자, 그래서 0.02에 대한 그 Z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n이 20개니까 루트 20분의 자, 표준 편차 1.50 예, 대입을 해주고요. 예, 여기는 이제 어, 표본 평균 대입해주면 247.3.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요. 자, 우선 이 Z값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좀 외우시라고 했죠. 자,
실내 수준 95%의 Z값이니까 1.960이에요. 1.960. 그래서 1.960 곱해주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면요. 구간이 243.64 4.957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수준 95%의 실내 구간은 243.6246ml에서 244.9574ml이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생산된 음료수의 양이 병 한 개당 자, 이 구간 안의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95%다. 이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95%다. 자, 이 얘기는 반대로 5%의 확률로 자, 244.6246ml보다 적거나 244.9574ml보다 많은 양의 음료수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예제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평균은 몰라요. 하지만 자, 표본 평균 정보를 알고 있고, 자,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Z분포를 이용하여, 이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구간을 우리가 신뢰 수준에 맞춰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분포와 신뢰 구간 추정. 자,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요, 모수,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자, 이 모수를 모르지만, 자, 모분산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스튜던트 T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어떤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에서는, 자, T 분포를 이용을 하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를 계산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신뢰 수준에 대한 허용 오차 수준의 T 값을 스튜던트 T 분포표에서 구하고 자, 표본 평균에 추정된 표준 오차와 곱하여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한다. 자, T 분포의 신뢰 구간은 T 값이 Z값보다 크기 때문에 Z분포의 신뢰 구간보다는 좀 넓어진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약간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보죠. 예제 26.2예요. 자, 자동차 회사 A사에서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세단 차량의 소유자 20명을 뭐 N은 20이겠죠. 20명을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했어요. 자, 결과는 이 아래 표와 같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비예요, 연비. 리터당 뭐 17.2km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이 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시오. 자, 20개 차량의 연비 평균은 자, 요 계산을 해 보시면요. 자, X반은 18.24 나와요. 자, 표본의 표준 편차 S는 0.6573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자유도를 구해요. 자유도. 자유도는 n이 20개고 여기서 이제 사용된 평균이 표본 평균이 18.24 하나니까 2를 빼줘서 자, 자유도는 19가 됩니다. 19. 자, 그러면 스튜던트 T 분포표에서요. 자유도 19 기준으로 실내 구간 95%의 T 값이 얼마인지를 자, 구하면 되는데 여기 2.093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던트 T 분포표를 보면요. 자, 자유도가 아까 19라고 했어요. 19. 자, 알파가 0.05죠. 0.05. 왜냐하면 이제 실내 구간 구할 때 95% 실내 구간을 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알파가 0.05, 자, 1.7이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자, 그
이 표에 여기서의 숫자는 이 표에 보면은 주어진 알파 값에 대한 요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그 t 값이 2분의 알파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0 알파 0.05면 0.025 0.025에 해당하는 자, 알파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2.093인데 2.093. 자, 이렇게 해서 그 좀 전에 그 스튜던트 T 분포표에서 제가 살펴본 것처럼 T 값이 2.093이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 구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자, U 값에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요건 좀 오타인 것 같아요. 오타. 자,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자, T 값이 자, 알파가 0, 2분의 알파가 0.025. 자, 루트 n분의 자, 샘플의 표본의 표준 편차 계산을 해주면은 자, 표본 평균은 18.24라고 했죠. 18.24 플러스 마이너스 자, t 값이 2.093 t 값이 2.093 자, n이 20개니까 자, 루트 20분의 자, 표준 편차는 자, 표본의 표준 편차는 0.6 6573, 0.657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자, 연비가 17.932리터에서 18.548리터 요 사이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A사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평균 연비가 17.932에서 18.548 사이로 측정될 확률이 95%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이 죠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이에요. 자, 야, 비율은 뭐냐? 비율. 자, 선거에서 보통 후보자의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같은 거 측정하면 이건 이제 비율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뭐 잘 익숙하죠.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지율 같은 경우 몇 프로, 몇 퍼센트 뭐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도 만족이 몇 프로, 불만족이 몇 프로, 뭐 이렇게 해서 비율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표본의 비율은, 자, 이항 분포와 같이 성공 또는 실패로 이루어진 값들의 자, 평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요. 자, x는 뭐 자, 여기 표본 비율은 n분의 x인데 자, n은 전체 경우의 수고 x는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공의 어떤 그 확률을 알고 싶다 그러면 n분의 x에서 x는 성공 사건이 발생하는 이제 변수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돼요. 자, 수식에서 분자 x는 구하고자 하는 것의 개수이고 분모의 n은 전체의 개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자,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와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 표준 오차는 n이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자,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본 비율의 분포는 평균이 자, 파이예요. 평균이 파이. 자, 표준 오차는 자, n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파이 계산해서 여기 제곱근 한 것. 요 값이 정규 분포에 근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 표본 비율은 자, 아래에 조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면 정규 분포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n 파이가 즉 그 표본의 개수와 평균을 곱한 게 1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은 n 곱하기 1 마이너스 파이 이게 10보다 또 크거나 같은 경우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표본 비율은 적어도 10번의 성공과 동시에 적어도 10번의 실패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면 표본 비율이 포함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비율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자, 그래서 그 표본의 비율 플러스 마이너스, 자, Z값을 구하는 거죠. Z값. 자, 그리고 n분의 표본 비율, 그 성공할 때의 어떤 비율, 곱하기 실패할 때의 비율. 자, 그래서 이제 제곱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비율의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6.3. 자, 신약 테스트에 참여한 환자 200명 중에서 10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자, 모든 환자 중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모비율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자, 먼저 정규성 가정이 성립되는지 확인합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어요? 예. 자, 각각의 그 표본의 개수 곱하기 성공 확률, 실패 확률 각각 곱해가지고 자, 이게 1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니 1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성공 횟수와 실패 횟수가 모두 10회 이상이므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어요. 자, 모비율에 대한 그런 95% 신뢰 구간은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공식이죠. 자, 표본 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예. 200명 중에 10명이 알레르기 보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200분의 10이니까 0.05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Z값이 자, 95% 신뢰 구간이니까 1.960 나오죠. 예. 자, 그다음에 루트 자, n분의 자, 200분의 자, 성공 확률 0.05, 실패 확률 1-0.05 곱해줘요. 자, 요거 계산을 하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0.0198에서 0.0802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자, 이에서, 따라서 이 모든 환자 중에 신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은 1.98%에서 8.02% 사이에 있을 것이다. 95%의 확률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통계의 기본 원리에서는 마지막 시간이죠. 예. 자, 26, 교재에서 26일차 실내 구간 구하는 데 있어서 Z분포, T분포, 모비율, 어떤 신뢰 구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가설 검적의 단계라든가, 단일 표본, 두 표본 가설 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